안녕하세요. 나눔 파트너스의 조영석입니다.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정부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정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한다고 해야 할까요? 또 일부는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영역입니다. 융자라고 해서 대출을 직간접적으로 해주는 것도 있고요. 출연금이라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되는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이라든가 사업화 자금이라고 해서 사업을 잘 키우라고 하는 자금 등 무상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지는 않지만 기업 인증 등을 통해서 회사가 정부가 보기에 예쁜 회사로 인정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인 자금이 잘 나오게 해주거나 아니면 자금이 나온 확률을 높여주거나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조달청, 즉 나라에 납품을 할 때 계약 선정이 잘 되게 해주는 이런 간접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회사를 성장하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기억하실 부분이 정부가 도대체 왜 세금으로 기업을 도와줄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부가 왜 세금을 통해서 재무적인 투자자인 은행 등이 지원하지 않는 중소기업을 지원할까요? 핵심은 고용 창출입니다. 이는 이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동일합니다. 고용 창출력이라는 대표적인 기준, 즉 보통의 기업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즉 4대 보험 인원이 5명이 넘어야 지원이 많아지게 되고 또 그런 자격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외 사항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도소매보다는 제조업 혹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 등 어떻게 보면 정부가 보기에 매력적인 회사를 중심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왜 이런 회사가 매력적일까요? 핵심은 같은 매출 대비 고용 창출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준도 있어요. 창업기업이라는 명칭으로 7년 이하의 법인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7이라는 숫자를 저주의 7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원했던 중소기업들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보니 7년 이하의 기업을 도와줄 때 고용 창출이 매우 높게 올라간다는 통계에 따라 이러한 기업 중심으로 지원 사업이 확장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약자를 도와준다는 기준일 수도 있겠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하긴 해요. 물론 해당 조건이 안 된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도소매 업체를 제조업처럼 화장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7년이 넘은 기업도 수출이나 기업 인증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 가장 핫한 부분은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해서 소부장 기업도 있겠고요. 아니면 2022년에 대두되어서 가장 핫한 ESG 경영과 관련한 친환경?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라고 조금 볼 수 있겠어요.